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의 ATM이 아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 한 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의 명주를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 약속했던 수십조 원 규모의 칩스법 보조금 전면 재검토 및 지급 중단. 그 충격적인 속보가 타전되는 순간 대만 타이베이의 증권거래소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TSMC라는 거인을 미국 사막으로 유인하기 위해 깔아놓았던 레드카펫을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확 잡아당겨 나락으로 떨어뜨린 완벽한 배신입니다. TSMC에게 이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인건비가 대만보다 5배나 비싸고 물류비가 폭등하는 미국 땅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장 뼈대가 다 올라가고 장비가 반입되는 더 이상 발을 뺄 수도 없는 순간에 트럼프가 그 산소호흡기를 칼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인도로 이사오면 평생 먹을 물과 식량을 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향의 집을 팔고 전 재산을 털어 그 무인도에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첫날 그 약속한 사람이 헬기를 타고 떠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물은 내가 알아서 구해서 마셔. 여긴 내 땅이니까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이것이 지금 TSMC가 겪고 있는 애리조나의 악몽입니다. 보조금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 깊숙이 들어왔지만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타들어가는 태양과 말라버린 우물뿐입니다. 이제 TSMC는 선택해야 합니다. 앉아서 말라 죽거나 아니면 본사의 피를 뽑아 미국 공장에 수혈하며 서서히 과다출혈로 죽거나. 업계의 냉정한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보조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TSMC의 미국 공장 생산 원가는 대만보다 2배 이상 폭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에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드는 족족 적자가 쌓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제국이 정치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꼴입니다. 확장이 곧 권력이라던 TSMC의 신화는 트럼프의 서명 한 번에 확장이 곧 단두대가 되는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TSMC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개미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화적 충돌은 공장의 효율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대만 본사에서는 미국인들은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미국 직원들은 TSMC는 노예 노동을 강요한다며 맞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핵심 공정을 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만 관리자들과 이에 반발하는 현지 채용 인력 사이의 불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업계의 냉정한 분석가들은 경고합니다. 보조금이 사라지고 인력난이 가중된 상태에서 TSMC의 미국 공장 생산 원가는 대만보다 2배 이상, 심하면 3배까지 폭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에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만드는 족족 적자가 쌓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제국이 정치와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꼴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TSMC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개미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기묘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며 웃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정치적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때 이미 오래전부터 보조금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 자신만의 우물을 파고 물을 저장해온 사막의 생존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미국 정부의 입만 바라보다 배신당할 때 삼성은 지난 20년간 텍사스의 거친 황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왔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정치의 칼날이 춤추는 이 무법지대에서 살아남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버렸을까요? 트럼프가 걷어찬 사다리 아래서 TSMC가 추락하는 비명소리가 애리조나의 협곡을 메우고 있을 때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캠퍼스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조금 취소, 물론 삼성에게도 아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TSMC처럼 치명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애초부터 미국 정부의 달콤한 약속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변수로 계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냉정한 생존 본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계를 1996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랄 때 삼성은 혈혈단신으로 텍사스의 황무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삼성은 그 척박한 땅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살인적인 인건비와 싸우며 툭하면 끊기는 텍사스의 불안정한 전력망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TSMC에게 미국 진출이 화려한 확장이었다면 삼성에게 미국 생활은 매일이 전쟁 같은 생존이었습니다. 2021년 텍사스 대한파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기록적인 추위로 발전소가 멈추고 텍사스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을 때 삼성 오스틴 공장 역시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TSMC라면 공장 문을 닫고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재난을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라인을 세워야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현지 인력을 어떻게 동원해 최단 시간에 복구하는가? 지금 건설 중인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은 바로 이 매뉴얼의 결정체입니다. 삼성은 테일러시와 협상할 때 보조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인프라입니다. 전력망이 끊겨도 돌아가는 비상 발전 시스템, 독자적인 용수 공급 라인, 그리고 테일러시와 맺은 강력한 세제 혜택 협약. 삼성은 정부, 연방은 믿지 않아도 지역과는 확실한 동맹을 맺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트럼프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금 두 기업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TSMC는 보조금이라는 링거가 없으면 숨을 헐떡이는 환자 신세가 되었지만 삼성은 이미 스스로 우물을 파고 물을 저장해둔 선인장과 같습니다. 텍사스의 선인장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척박함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놓칠 리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이 눈치 빠른 장사꾼들은 본능적으로 공포 냄새를 맡았습니다. 트럼프의 변덕 한 번에 휘청거리는 TSMC에게 우리 회사의 심장을 모두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지금 빅테크들은 TSMC라는 바구니가 찢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찾고 있는 두 번째 바구니, 리스크를 분산해줄 유일한 보험, 전 지구상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테슬라가 23조 원을 싸들고 와서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에게 맡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스틴 공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맷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정부가 돈을 안 줘도 전기가 끊겨도 어떻게든 공장을 돌려서 납기일을 맞추는 독종들이다. 이 신뢰야말로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텍사스에 흙먼지를 마시며 얻어낸 보조금 따위와는 바꿀 수 없는 진짜 자산입니다. 트럼프의 배신은 역설적으로 삼성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TSMC가 정치적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는 사이 삼성은 이미 준비된 테일러 신공장이라는 요새를 가동하며 거인들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버텼다는 것만으로는 이 냉혹한 기술 전쟁에서 왕좌를 뺏을 수 없습니다. 맷집은 기본이고 결국 상대를 KO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핵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거시적인 공장 부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나노미터의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바로 이곳, 극한의 효율을 다루는 기술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가 보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 골든타임에 그들의 목덜미를 노리는 치명적인 기술 하나를 조용히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악마의 기술이라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3나노 GAA 공정입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뭐길래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반도체를 전기가 흐르는 수도 호스라고 상상해봅시다. 물이 흐르는 호스를 손으로 꽉 쥐어서 물을 멈추게 하는 게 반도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업계의 표준이었던 핀팩 공정은 호스를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방향에서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가 3나노급으로 너무 작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호스가 너무 가늘어지다 보니 손가락 3개로 아무리 꽉 쥐어도 손이 닿지 않는 아랫부분으로 물이 줄줄 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어나가는 물이 바로 전력 낭비이자 스마트폰과 서버를 뜨겁게 만드는 발열의 주범입니다. 인공지능 칩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열이 나면 치명적이죠. 여기서 삼성이 꺼내든 게이돌러 라운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모든 면, 즉 위아래와 양옆 네 방향을 게이트가 빈틈없이 감싸버리는 기술입니다. 손가락 3개가 아니라 주먹을 꽉 쥐어서 호스 전체를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어나가는 전류를 제로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실리콘 가닥을 공중에 띄우고 그 아래쪽까지 완벽하게 감싸는 공정은 마치 흔들리는 거미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SMC와 삼성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TSMC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3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자만했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칩을 정교하게 이어붙이는 코어스라는 패키징 기술로 성능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믿었죠. 즉, 엔진 자체를 바꾸는 위험한 수술 대신 겉모양을 잘 포장하는 튜닝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하자 TSMC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칩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인적인 열기를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TSMC는 뒤늦게 핀펫으로는 안 되겠다며 백기를 들었고, 이나노 공정부터는 부랴부랴 삼성의 GA 방식을 따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하의 TSMC가 삼성의 뒤를 쫓아가겠다고 인정한 굴욕적인 순간입니다. 결국 삼성은 남들이 가지 않은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매를 먼저 맞은 셈입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GAA를 도입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율을 잡는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일상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삼성은 이미 비바람치는 험한 산길을 사륜구동으로 완주해본 베테랑 드라이버이고, TSMC는 이제 막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산길 입구에 도착한 초보 운전자인 격입니다. 전력 소모를 30%만 줄여도 시장 경쟁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AI 칩 전쟁에서 이 경험의 시차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숨겨둔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품만 파는 장사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판을 짠다는 점입니다. TSMC가 고객이 주문한 반도체 조각 하나를 정밀하게 깎아주는 최고의 부품상이라면, 삼성은 설계부터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는 유일한 해결사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와 전기, 그리고 가구 업체를 일일이 따로 불러 계약하고 조율해야 한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지금의 반도체 공급망이 딱 그렇습니다. 칩은 대만에서 만들고, 메모리는 한국에서 사오고, 조립은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식이죠. 이 과정에서 배송비가 들고, 시간이 지체되고, 불량이 나면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한 울타리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 종합건설사와 같습니다. 너희는 아이디어만 가져와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칩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내세우는 턴키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통합 역량은 이제 서서히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삼성의 손을 잡은 퀄컴의 소식이 대표적입니다. 테슬라가 대규모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 또한 시장의 냉정한 계산기가 두들겨낸 결과입니다. 특히 퀄컴 CEO가 차세대 이나노 칩 생산을 삼성과 논의 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TSMC가 해외 확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금 삼성은 준비된 기술과 현지화 경험, 그리고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무기를 들고 고지를 점령하려 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양상이 누가 더 크게 짓느냐에서 누가 더 똑똑하게 버티느냐로 바뀐 지금 승리의 여신은 준비된 자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 승리는 과연 우리의 통장에 찍히는 진짜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 다르다. 시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0조 원.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불과 3분기 전 10조 원 클럽 복귀를 자축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가 좀 잘 돼서 이익이 2배로 뛴 게 아닙니다.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리던 동네 마트가 갑자기 상품 구성을 싹 바꾸고 시스템을 혁신해 대형 백화점급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구조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어야만 가능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삼성 내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삼성의 든든한 월급 통장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메모리는 가격이 너무 낮아 팔수록 손해인 눈물의 떨이 신세였습니다. 창고에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3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며 팔수록 돈이 쌓이는 슈퍼사이클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물량의 D램을 팔아도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달라지니 삼성의 기초 체력이 빛을 발하며 실적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는 실적을 단단히 받쳐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천문학적인 투자비만 들어가는 및 빠진 독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고부가 가치 인공지능 칩 수주를 통해 돈을 벌어오는 효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TSMC와의 대비 효과 때문입니다. TSMC가 미국 공장의 고정비 폭탄에 맞아 수익성이 깎여나갈 때 삼성은 오히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악재와 나의 호재가 동시에 터지는 이 기막힌 타이밍, 이것은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승리입니다. 주식시장이 이 숫자에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시장은 일시적인 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적 회복을 확인한 것입니다. 3분기가 이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의 단계였다면 4분기는 삼성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확신을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20조 원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도 기술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뚝심, 그리고 경쟁자가 정치적 리스크에 흔들릴 때 묵묵히 내실을 다져온 인내심이 만들어낸 아주 정당한 승리의 성적표입니다. 사막의 덫에 걸린 TSMC와 황야에서 살아남은 삼성전자. 이 극명한 대비가 가리키는 결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미세하게 깎느냐가 승부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TSMC가 미국 정부의 변덕과 고비용 구조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는 사이 삼성은 20년간 다져온 텍사스의 경험을 무기로 시장의 신뢰를 통째로 훔쳐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긴 계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그들이 공포에 질려 찾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은 삼성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지금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삼성의 3나노 GA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확보한 기술적 초격차는 이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말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개척한 용기에 대해 시장이 보내는 열렬한 기립박수입니다. 시장의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가파른 수익 그래프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글로벌 반도체 제국이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가장 단단하고 매력적인 파트너로 그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인 운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내실을 다져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정당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왕의 귀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화려한 부활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도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벅찬 소식이 여러분의 투자는 물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확신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향해 쏘아 올려진 대한민국 반도체의 비상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만이 경제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